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그죠?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노랫말처럼 요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들 창문 닫아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하루에 3번, 10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환기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기 잘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음식점과 같은 이 다중 이용 시설, 이 슬기로운 환기 생활 꼭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지금 노래 들리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원래 가사잖아요. 네. 우리는 찬바람이 불면 하루 3번, 10분씩은 꼭 창문 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가 지나는 추가 노선 선정을 두고 횡성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 상황에 지방대학교가 저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월 세경대학교는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헬로윈 대위에 대비해 외국인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강원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강원도는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와 인력 3만여 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한전과 횡성군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횡성 주민들은 횡성과 인접한 홍천 지역 내 추가 경과지 선정을 철회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과대학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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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최근 선정된 홍천 지역 내 추가 경과지가 횡성과 인접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교모하게 아마 횡성 군민들을 얕보는 것 같아요. 횡성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보면 기만해가지고 백지화를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횡성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추가 경과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추가 경과지 선정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횡성군이나 이쪽에서 그 무효소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뭐 거기에 대응할 뿐이지 뭐 그런 다른 건 없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추가 경과지 철회 없이는 한전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진행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영동 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펼친 결과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숙박업소는 오션뷰 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온라인 숙소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영업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천 지역 군남 농가들은 지난 25일 화천읍 시가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국방부의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규탄했습니다. 군남 농가는 지난 14일 정부가 군납 수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쟁 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상당수를 군에 납품하는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74개 품목 약 216억 원으로 도내에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가 29일부터 31일까지 헬로윈데이에 대비해 외국인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유흥시설과 파티 게스트하우스,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과 사적 모임 인원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를 고발하거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대의 자구책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무형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영월 세경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성 크기의 마네킹을 태운 유인 드론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드론 택시나 물류 배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위한 안정성 시험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최초 드론 실증 도시에 선정되면서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영월군. 세경대학교 역시 이 과정에 함께하며 유인 드론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발굴하려는 세경대학교. 보건, 복지, 안전 계열과 호텔 관광 계열의 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는 일반 대학이 아니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술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경대가 주목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한식조리사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 사회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결국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재량과 기술과 지식을 이게 배우는 것 동시에 지역에 내가 이로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체 군과 함께 그런 학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 일손 돕기, 주민 참여 미디어 교육 등 지역 상생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세경대는 지역 밀착형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세경대학교. 앞으로의 가능성에 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LG헬로비전 강원방송과 홍천군이 28일 홍천군청에서 마음 나눔 김장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음 나눔 김장꾸러미는 LG헬로비전이 홍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배추와 무 등 500만 원 상당의 김장 재료로 구성됐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3개 복지관은 이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활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또 많은 부분 감당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복지관을 통해서 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께 위로와 힘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G헬로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품목의 수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액은 2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도내 무역 통계 역사상 최단기간 20억 달러를 돌파한 실적입니다. 국가별로는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 증가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자동차 부품과 시멘트 수출의 약진으로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원도 산불 방지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강원도는 산불 진화 헬기 30대 등을 배치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인력 3만여 명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군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구성해 민군 협력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강원도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취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올 연말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코리아 셀페스타 기간 동안 22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또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구매 할인율은 10%로 50만 원 상품권 구매 시에 5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네, 경남 김해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유치원 교사가 해당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곰팡이가 핀 포크로 간식을 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해왔는데요. 자, 이 교사는 내부 고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됐고 새로운 유치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의 위생 상태를 고발한 A씨. A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치원에 지원할 때도 내부 고발한 유치원 관계자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들을 많이 바꾸면서까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는 일들인데 사회의 시선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응원해주고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견보다는.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기자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B씨의 내부 고발로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리콜됐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콘텐츠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껏 묵인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국가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법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공익신고자들이 충분히 포상금을 통해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신변 보호 조치도 확실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LG엘로비전 보도 이후 김해시 의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 되면은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김해시의 안전장치를 제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씨감자 1,900여 톤이 전국에 풀리게 됩니다. 이번에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 검사를 거쳐 엄선된 수미감자 등 6개의 품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연말까지 2022년에 강원도산 우량 씨감자를 재배할 농가들을 모집하는데요. 신청은 시군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산업체 150여 곳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실습 직무 분야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기업 현장 교사의 학생 지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현장 실습생들을 학교로 복귀 조치할 방침인데요. 또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서 부당 대우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삼척시에 수소 추출 설비와 수소 버스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삼척시는 지난 3월부터 삼척 복합체육공원 인근에 설비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3월 이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설치되는 수소 추출 설비에서는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국비 등 총 396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지역 상수관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태장동과 봉산동 일대의 계량기와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을 현재 55%에서 85%로 높일 계획인데요.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돼 각 가정에 전달된 수돗물의 총량 중 요금 수입으로 거둬들인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